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제가 원래 리모델링은 잘 안 하고 이제 신축만 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뭐 아는 사람이 하도 부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. 송파구의 아파트인데요. 56평입니다. 지어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. 한 20년 가까이.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올수리라고 하죠. 올수리 싹 다 화장실부터 뭐 싹 뜯어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제 배관은 난방 배관이 엑셀 파이프로 돼 있어요. 근데 엑셀 파이프는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묻혀 있는 때에는 꽤 수명이 깁니다. 그래서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 와서 압력을 딱 걸어놓고 이틀 동안 압력 변화가 있나 관찰을 하는데 새는 데 없이 압력은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 난방관 외에 수도가 있죠. 냉수, 온수관. 거기도 압력 테스트를 했는데 멀쩡해요. 그렇지만 그 메인관,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관, 그 보일러까지 또 보일러에서 온수하고 또 냉수, 직수 이 수도관이 동관으로 되어 있어요. 구리관. 그래서 구리관이 또 냉수에서는 잘 탈이 안 납니다. 근데 온수 쪽에서 탈이 나요. 그 이유가 이 구리가 철에 비하면은 3배의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 그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월이 좀 가면은 반드시 이 구리관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. 터집니다. 그래서 구리관은 압력 테스트를 해서 멀쩡하지만은 그래도 다 까부셔가지고 새로 수도, 직수, 냉수, 온수 그 관은 욕실까지 가는데 또 주방, 발코니 전부 까가지고 배관을 거기는 새로 다시 했어요. 이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뿌레카를 쓰게 됩니다. 콘크리트를 까내고 뭐 뚫고 하다 보면은 이 뿌레카가 소리가 엄청 막 진동을 하기 때문에 구조체를 통해서 전체가 울려요. 그래서 물론 공사 시작 전에 다 이웃 세대들한테 알리고 동의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소음으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. 물론 공사 전에 이렇게 좀 인사치레를 좀 하긴 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소음 때문에 죄송합니다. 그리고 또 소음이 나는 데가 욕실 같은 데를 다 타일을 까부시고 새로 하게 되면 또 소리가 커요. 근데 욕실은 덧방이라 그러죠. 그냥 기존 타일이 있는 데다가 덧붙여서 하게 돼요. 그러면 장점은 뭐냐? 첫째 소음이 안 나고 두 번째는 방수가 두 겹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괜히 잘못 까냈다가 바닥 타일 같은 거 잘못 까내다 보면은 또 방수가 어떻게 파괴가 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물이 셀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.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덧방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면 문틀 주변하고 그런 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몰딩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됩니다. 또 단점 하나는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가 더 올라오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목욕탕 바닥이 약간 올라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.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욕실이 이제 두 군데죠.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샤워 스크린으로 이렇게 샤워가 따로 해바라기 샤워가 있고 스크린이 있어서 괜찮고 또 내부에 있는 욕실은 욕조가 있어요.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맨날 물로 뭐 이렇게 흥건해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건식 개념이기 때문에 뭐 덧방을 해서 바닥이 약간 높아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또 주방은 주방 전체 가구를 다 뜯어내고 한샘 제품으로 했어요.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약간 디귿자로 해서 아일랜드 테이블을 한 1m 한 70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앉을 수 있게. 그러니까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죠. 아일랜드 테이블 밑에. 수납은 좀 적어질지 몰라도 근데 너무 깊어서 수납 다 넣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무릎 공간을 해서 간단하게 주방에서 이렇게 식탁 대신 그 아일랜드 테이블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했어요. 조명은 전부 LED 조명으로 했는데 다운라이트도 많이 쓰고 조명에서 또 중요한 거는 쪼닝이라 그러죠. 쪼닝. 그래서 내가 켜고 싶은 부분만 킨다. 그래서 조명을 다 나눠요. 그래서 스위치를 별도로 다 나눠서 스위치가 좀 많아져도 내가 켜고 싶은 곳만 킬 수 있게. 또 손님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환하게 다 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거실은 조금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뭐 그 등의 그냥 이름인데 피아노 조명이라 그래요. 등 자체가 이렇게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리모컨으로 누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등이 바뀌어요. 그래서 전구색 또 주광색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불이 다 켜질 수가 있고 주광색만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또 전구색만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또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실 메인 등은 피아노 조명이라는 걸 달고
나머진 전부 전구색으로 했어요. 그 전구색 조명이 굉장히 이 주택 내부에서는 색감이 좋습니다. 그리고 주방 쪽에만 주광색으로 그렇게 등을 밝게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현관에는 도어락이 원래 달려 있는데 요즘에 그 삼성 푸시풀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저도 저희 집에 그걸 바꿔놨더니 편해요. 그냥 레버를 이렇게 밀면 바로 열리고 땡기고 뭐 아주 편하게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.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. 예.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다 저기 현관문에 전자식 디지털 키가 달려 있는 거 보고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러워해요.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집에 그냥 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. 그걸 씁니다. 그 밖에 이제 마루는 이제 그 전에 온돌마루로 되어 있는데, 온돌마루는 표면 그 강도가 요즘 많이 쓰는 강마루보다 훨씬 약합니다. 그래서 많이 찢기고 오염되고 뭐 부분적으로 썩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그걸 전체를 다 기계 갖다가, 그때도 소음이 좀 나죠. 그 마루 까는 기계가 굉장히 막 우렁차게 힘이 셉니다. 소음이 좀 있는데, 전체를 다 까내고, 그 다음에 그라인딩을 해야 돼요. 마루를 까내기만 하면 안 돼요. 까냈을 때 거기에 뭐 에폭시 본드라든지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고르지가 못하잖아요. 그것만 까내면 마루를 그 다음에 깔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마루를 까내는 팀에서 그라인더를 갖다가 바닥을 다 그라인딩을 해요. 막 먼지, 돌가루가 엄청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해 놓으면은 이 막 모래가루 같은 이 세멘트 가루가 이따만한 푸대로 한 두세 개가 막 나와요. 그거 다 긁어내고 가라. 그러면 그 다음에 마루 까는 팀에서 또 미비한 부분을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또 평활하게 해서 깝니다. 그래서 마루 깔 때 바탕을 또 잘 해놔야지, 이런 뭐 모래 알갱이라든지 뭐 요철이 있으면은 마루 깔고 나서도 하자가 생겨요. 그래서 마루는 그 강마루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특징적인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, 좀 이따 이제 시공 전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전체적으로 이 나무 색깔의 그런 바탕이었어요. 꼭 옛날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느낌, 예? 그런 느낌이고, 이제 창 디자인도 전부 한식풍으로, 한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약간 모던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밝게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도 있지만, 자, 실내 페인트가 좋은가? 도배가 좋은가? 뭐 이런 질문도 있고,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요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페인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친환경 페인트 3화거하고 벤자민 무어 이 제품을 두 가지를 써서 했어요. 전혀 뭐 이렇게, 요즘엔 전부 거의 수용성, 수성을 쓰지요. 그렇기 때문에 별로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해로운 그런 요소가 없어요. 단지 그 발코니 쪽에, 뒤쪽에 발코니 쪽에 그 문 같은 데는 에나멜 페인트 회색으로 그렇게 하고, 나머지는 전부 친환경 수성 제품으로, 어느 부분은 반광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무광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욕실 그 타일은 이화 타일 제품으로 하고 무광으로 했어요. 그 다음에 온화한색으로, 그건 이제 건축주께서 요구하는 그런 색상으로 했고, 그리고 이제 위생기구하고 수전유는 전부 대림 제품으로 했습니다. 우리나라 대림 제품이 참 좋아요. 품질도 좋고, 특히 이 수전유 같은 거는 특히 문제가 생기면, 어디까지 얘기했나 중간에 지금 방금 우리 전기 일하시는 정창길 사장님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방금 영상이 끊어졌어요. 네. 어디까지 얘기했나. 그래서 대림 제품은 AS도 좋고 품질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용자가 조심해야 돼요. 수전 같은 거 크롬 도금 아주 예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거칠은 막 수세미 같은 걸로 닦으면 안 됩니다. 네. 그 보드러운 그 헝겊 같은 걸로 닦아야지, 수세미로 막 닦으면 흠집이 다 나요. 어떤 제품도 그 뭐 장사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게 하고 이제 실내 유리창이 한식풍으로 돼서 한지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놨어요. 유리에다, 3mm 유리에다가. 근데 그거 다 뜯어 버리고 강화 처리한 5mm 유리로 미스트 뿌연 거 있어요. 그걸로 전체 유리를 바꿔 끼고, 또 거실 같은 경우는 맨 바깥이 거실 쪽하고 안방 쪽을 그 확장한 그런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맨 겉에는 처음에 발코니 창이었겠죠. 알루미늄 창. 그거로 돼 있고, 그 다음에 또 PVC 창으로 한 겹 또 돼 있고, 그다음 내부로 또 라왕 목재 창. 그렇게 해서 세 겹으로, 무려 세 겹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알루미늄 창, PVC 창, 페어그래스로 다 돼 있고, 내부의 목재 창은 강화 처리한 5mm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에 단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자, 긴 얘기는 다 빼고 평당 100만 원,
시공 전, 시공 후 영상을 지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. 찬찬히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진 않겠지만은 리모델링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.